네, 한 주의 중심 수요일장의 투자 전략 세워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함께 보시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이슈부터 면밀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전반적인 국내 증시 흐름, 그 가닥부터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4천선의 문턱을 재차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4천선 코앞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2월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반등 국면에 진입할 거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연준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이 국내 내부적으로도 정책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특히 코스닥 시장부터 좀 산타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또 모처럼 코스피 시장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금은 저희 좀 어느 쪽에 집중해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모처럼 코스닥을 좀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자, 산타에 쏠리는 눈은 저는 이제 반도체도 물론 살아나고 있지만 반도체는 그동안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좀 약하다고 보지만, 그렇지만 코스닥을 제가 1100을 설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준비한 그 코스닥 그래프 차트를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모처럼 제가 코스닥을 좀 마음먹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요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악어 이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건데, 네. 자, 볼린저 밴드 특성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그 상한선을 타면 쭉쭉 올라가죠? 쭉 갔습니다. 올라갔죠. 이게 코스닥 우리의 그래프인데, 자, 여기는 실패해가지고 얻어맞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코스닥을 그동안에 좋게 말 안 했던 건데, 드디어 여기서 9개월 동안 계속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 말은 계속해서 누군가는 사왔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좀 약했지만 양쪽으로 악어입이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양쪽으로 벌어지면 어떤 얘기입니까? 앞으로 코스닥을 위한 시장 상승 여러 가지 재료가 계속 나오니까 표준 편차 값이 위로 땡기고 있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건데, 네. 일목균형표라는 것은 시세를 한눈에 알아본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우리가 과거에 올라갈 때 특성을 보면 구름대 상단을 뚫고 안착했을 때, 자, 이번에는 구름대 상단을 뚫고 완전히 안착을 해가지고 여기만 추세를 뚫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코스닥이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코스닥이 왜 올라가는가를 제가 중요한 또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왜 이거를 말할까요? 엔비디아하고 SK 하이닉스를 제가 들고 온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얘들이 IT입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올라가게 되면 IT 쪽으로 분위기가 전환될 것이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IT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이제 어제부터 매수 견해를 상향한다 했더니 어제 3% 이상 올랐거든요. 삼성전자랑. 그리고 외국인들이 모처럼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분위기도 시장이 올라가는 분위기를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번 12일 날 150조 국민성장 펀드를 출범해가지고 코스닥이 많이 속해 있는 업종에 투자를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국민이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자, 은행하고 증권에 내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에 하는 걸 내가 공모형으로 참여를 해서 그 수익과 배당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규모를 150조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보니까 국민이 참여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해보자라는 게 좀 강하지 않습니까? 코스닥이 올라가면 덤벼 들겠죠. 그런 분위기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번에 IMA가 이번에 확정이 돼가지고 한국투자증권하고 그 미래에셋증권이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약 전체 규모가 20조 정도를 이제 고객들한테 은행 형태처럼 내가 적금 이자를 얼마 줄 테니 돈을 모아가지고 돌려주는 형태. 제가 보기에는 은행보다 더 많은 수익을 권유를 하면서 자금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자금도 마중물이 돼서 코스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악의 볼린저 밴드가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프까지 결합을 해야 주식은 올라가는 건데, 볼린저 밴드 이제는 이제 막 벌어지면서 코스닥 쪽으로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의 통계를 보면요, 코스닥은 연말부터 다음해 2, 3월까지 거래소보다 수익이 확실히 나았다는 거, 그런 과거의 경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악어입에 본격적으로 올라탔다 1100포인트까지 목표치를 이사님이 설정을 해주셨고요. 반도체도 여전히 좋지만 반도체는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상승 탄력이 조금은 줄어들었을 수는 있다라는 의견까지 저희 들어봤습니다.
그 안에서 또 이사님 오늘의 탑픽 종목 어딜지 오늘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을 그래서 반도체 안에서 가져와 주셨거든요. 어디를 봐야 될까요? 바로 SK 하이닉스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네. 시황 시간에 이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또 들고 왔어요. 그동안에 저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무리하게 많이 왔다라고 그동안에 견해를 한 달 전부터 해갖고 중립했었는데 이제는 견해를 바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K 하이닉스를 우리가 펀드멘트를 본다면 굉장히 쌉니다. 그렇지만 주가난과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했을 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하면서 이격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먼저 이런 유사한 종목이 그걸 끝내고 올라가고 있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이닉스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미국 반도체 지수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동안에 거래일수 7일 동안 연속으로 양봉을 냈어요. 그리고 마이크론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미국 증시를 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선행 지표니까. 자, 이때도 9월 4일 날 미국이 먼저 올라갔어요. 자, 먼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요게 반도체 지수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음봉을 양봉이 7개 연속으로 하면서 특히 갭상승 나왔다는 것은 강력하게 좋은 매수 신호가 들어왔다는 건데 요걸 본다면 미국이 12월 10일 날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걸 선반영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하이닉스도 요걸 따라가니까 7일 연속으로 양봉을 주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락 추세를 돌파했거든요. 돌파했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뒤따라가서 가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자, 다음 또 준비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는 지금 이거는 누가 말해도 부정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저도 컴퓨터를 지금 5년 만에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바꾸려고 그랬더니 한 달 사이에 디램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모든 부품이. 제가 그래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공급 부족이 2년 정도는 거의 제가 보니까 확실할 것 같고요. 그리고 놀라운 게 내년 2025년하고 2026년에 2년 동안 연속으로 94%, 89%라는 영업이익률 상승률이 그만큼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회사를 보면 지금 요 실적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실적 예상 지표인데 영업이익이 81조입니다. 자, 81조예요. 영업이익이 81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내년이죠. 81조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이 70조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회사가 일반 범용이나 SSD, HDM, HBM 같은 경우도 과점 체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지금 압도적으로 기술력이 좋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태예요. 그런다면 시가총액이 지금 700조 정도는 돼야 되겠죠. 자기 순이익이 10배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420조입니다. 그러면 그 미국 대만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TSMC 그 회사하고 또 뗄래야 할 때 뗄 수 없는 관계인데 TSMC 시가총액이 지금 2,200조입니다. 2,200조. 근데 하이닉스가 420조면 진짜 억울하죠. 왜 그러냐면 그 회사 못지않는 지금 AI 시대에서 필요한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회사도 적정 시가총액이 700조 정도는 가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프도 이제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7거래 연속으로 양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도체주 그리고 하이닉스에 좀 좋은 시그널이다라는 의견이었고요. 하이닉스를 저희가 10월 초에 편입해서 66% 수익을 내고 있는데 오늘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트도 한번 컴팩트하게 봐주세요, 이사님. 제가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칠한 부분에서 여기서 했었죠. 이미 주가가 올라갔는데 저기서 편입해가니까 시청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엄청 갔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일봉을 보지 마시고 월봉을 보면 자,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급등을 하니까 당연히 한번 11월 달은 쉬어가는 거예요.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니까 12월 첫날 양봉을 만들면서 나는 또 가겠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호를 보고 저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하지 않고 시장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호가 12월 달 매수 신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의 끝은 어딜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우선 1차적인 목표가 얼마 정도로 설정해 볼까요? 자, 요거를 이럴 때는 제가 이제 이 이동평균선을 악어입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 원래 이렇게 노출을 안 하는 기법인데 자, 여기 보니까 악어입이 어떤 형태죠? 계속 벌어지고 있네요. 다물지 않고. 이렇게 다무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다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벌어지고 있네요. 이게 좋아 보이죠. 그 정도까지만. 그래서 이 종목을 현재 차트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말씀해 주세요. 자, 매수가 범위는 55만 8천 원 말씀드리겠고요. 혹은 시가로 말씀드리겠고 1차 목표
목표가는 7% 이익권인 59만 7천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64만 2천 원, 손절가는 4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주력 상품을 듣기에 앞서서 기존에 담고 있던 기업에 대한 후속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로봇주가 좀 연일 주목을 받고 있죠. 저희가 11월 25일에 매수했던 클로봇도 지금 2차 목표가로 잡아봤던 41,700원까지 달성을 했고요. 수익률은 34.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워낙 또 전망이 탄탄한 사업인데 지금 주가적으로 봤을 때도 매력이 여전히 있을지 궁금해요. 클로봇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클로봇은 제가 이 종목을 여기서도 공략해가지고 바로 올라갔죠. 네. 그럼 여기서 사신 분들 벌써 60% 먹고 나서 기다렸다가 드디어 제가 또다시 여기서 했죠. 여기서 해가지고 바로 수익이 났었는데, 보니까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악업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윗꼬리로 달리는 음봉은 뭡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걸 매물을 소화했다라고 요런 음봉이고, 어제 양봉 같은 경우 다시 올라가겠다는 그런 신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여력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종목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소프트웨어를 하는 우리나라 유일한 업체인데, 그러면 클로봇이 올라간다는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들이 공통적으로 12월 달, 내년 1월, 2월 달 계속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섹터로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매수했는데 어느새 3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클로봇 다음 목표가, 3차 목표가는 얼마로 설정해봐야 돼요? 다음 목표가는 제가 49,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9,000원으로 다음 목표가 상향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력 상품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바로 다우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다우데이터. 자, 이 종목의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6,775억입니다.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우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인데, 제가 지배구조를 준비한 사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멋진 그림으로 했어야 되는데 워낙 지배구조가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김동주 씨가 지금 김익래 회장의 아들이죠. 아들한테 요걸 임원이를 여기 지분을 김동주 씨가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비상장 회사고요. 33%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30%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임원이가 다우데이터 지분을 31.56% 갖고 있고, 또 아버지 김인혁 씨가 또 다우데이터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회사는 누굴까요? 돈을 가장 잘 버는 회사는 여기 키움증권이 돈을 가장 잘 벌어요. 이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올해 14조 정도가 전망이 되고 영업이익이 한 1조 5천 정도 전망이 됩니다. 그 회사를 지금 이렇게 지배하는 구조인데, 그 다음에 여기 다우기술이 또 키움증권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정점이 요 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실질적인 경영을 하는 걸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안정되게 지분이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여기서 임원이가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김동주 씨 입장에서는 여기를 이제 다우데이터가 지분을 그 배당을 많이 주면서 이제는 그 상속도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제 요거는 연결 재무제표죠.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보니까 매출액이 12조입니다. 시가총액이 6,700억이라 했죠. 영업이익이 1조 2천이죠. 시가총액이 6,700억이니까, 그렇다면 물론 지주회사의 연결상의 재무제표지만 형편없이 접해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안이 조만간에 통과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배당을, 자, 보니까 2023년에는 주당 250원을 줬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배당을 450원을 주면서 배당 성향을 높였기 때문에 배당 분리과세 수수료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최근에 좀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 전략 바로 한번 세워주세요. 자, 가격 전략 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보시면은 악의입을 버릴 때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박병주 매니저가 역시 또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말하지 않았던 것은 악의 입속에 갇혔습니다. 자, 이번에는 뚫을까요? 어떨까요? 제가 보니까 뚫을 것 같아요. 한번 윗구로 뚫었거든요. 그러면 악의입을 뚫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요거처럼 상승하는 그림이고 또 이제 현재 우리가 봤다시피 굉장히 저평가됐고 배당불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호재가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17,690원 혹은 시가로 말씀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18,9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25,500원, 손절가는 1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저희 포트에 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종목별로 시시각각 대응 방법은 어디로 가면 또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인하를 반영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미국도 보니까 지금 그 휴머노이드 관련 특히 AI를 이용하는 쪽으로 지금 미국도 주도주가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더 갈 것이다. 그런 부분을 아침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MBN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 들어오시면은 종목을 이렇게 좋은 종목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들어오시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MBN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탄탄한 종목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